라디오 방송으로 울고 웃던 시절. 그 시대엔 방송의 꽃이 성우였다. 목소리가 하도 이쁘고 그냥 낭낭하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반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소리로 왔다가 이제 좀 졸던 사람들이 많지. 라디오 시대에서 세상을 바꾼 TV 혁명. 드디어 안방극장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때 뭐 길 지나가면 다들 이제 저 영구 아들 간다, 바보 아들 간다 해가지고 뭐 그 지금이랑은 좀 비교 안 될 정도로. 싼거 없어? TV가 만든 TV 시대의 영웅들. 이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우라가 치면서 이거 해먹겠어. 에이, 어디야? 일단 처음으로 TV 보는 사람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 수사관이면 수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각본 없는 감동 드라마. 뜨거웠던 스포츠 현장도 TV와 함께였고 그 속에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곤 했다. 수아나, 엄마야. 나 참견 먹었어. 라디오로만 들으시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홍수환이가 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야, 저놈이 저렇게 잘했구나. 반세기 동안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진정한 국민의 벗 텔레비전. 전자산업의 풀모지였던 1960년대 텔레비전의 가능성을 봤던 단 한 사람, 금성사 구인회.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던 1940년대 후반. 설탕과 밀가루 같은 단순 제조업이 하나둘 생겨날 무렵 구인회는 화장품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1947년 출시된 럭키크림은 구인회 그가 만든 첫 작품이었다. LG 시작은 그 구씨 가문이 진주 쪽에서 굉장히 그 양반 가문인데 할아버지는 고종 때 벼슬을 하신 분이고, 근데 그 구인회 회장이 이 할아버지는 벼슬을 하셨지만 일제 침략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1907년생이신데 자기가 자라면서 장성하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토지 세력에서 상업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 사람이 최초로 깨달은 사람. 남다른 판단력의 소유자 구인회는 즐거울 락에 기쁠 희자를 붙여 락키 화학공업사를 만들고 행운을 주는 크림이란 뜻의 럭키크림을 출시했다. 럭키크림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땐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도자기인지 뭔지 하는데 화장품이 너무 팔리니까 이렇게 막 박스 운반하고 그러니까 뚜껑이 깨져갖고 쏟아지는 거야. 근데 미제를 보니까 미제는 뚜껑이 다르거든 우리 거랑. 그러니까 그게 플라스틱이 없었잖아요. 1952년 8월 당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국내 최초로 사출 성형기를 들여온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시작으로 순수 우리 브랜드로 반백년을 넘긴 원로급 생필품 럭키치아까지. 그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둬들였다. 군사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업체에 큰 역할을 한 게 치약도 수입 못했죠. 담배만 못 판 게 아니에요. 외 제품이라는 건 전부 수입이 제한됐었어요. 달러도 없었지만 말이죠. 비누도 수입 금지죠. 모든 게 전부 수입 금지했었어요. 물론 PX에서 나오는 건 있었지만 극히 제한적이었었죠. 그래서
국산화하기 상당히 좋은 이런 시점. 열심히 하는 자에겐 운도 따라주는 것일까? 당시 라키 화학 사무실이 있었던 반도 호텔에서 윤욱현 실장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구인회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게 된다. 하이파이 전축에서 라디오 사업의 가능성을 본 구인회. 전자기술이 전혀 없던 시기에서의 라디오 사업 선포. 임직원들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의 결심은 직원들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리고 1958년 10월 지금의 LG전자를 있게 해준 샛별이란 뜻의 금성사를 설립한다. 윤옥현이라는 그때 기획실장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LG전자를 만든 최고의 공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게 뭐냐? 음악이 너무 좋다. 그랬더니까 하이파이브 음악입니다. 우리도 이거 만들면 안 되겠냐? 이 벤처 정신이 발동하는 거야. 부인회 회장이니까. 사장님. 그때는 회장이 아니고 사장이었죠. 사장님. 우리 라디오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발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라디오 만들자. 1950년대 당시엔 라디오가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마을에 몇 안 되는 라디오는 미국 혹은 일본 제품이 전부였다. 구인회는 선진국의 전자공업 산업 시찰을 위해 100일 동안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선진국의 전자공업 산업 수준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는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 당시에 벌써 50년대에 미국서는 그 라디오가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요. 에머슨이나 말이요, 제니스나. 그리고 일본도 많이 거기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망이 앞으로 젊은 사람이고 뭐고 라디오를 갖다가 하나씩 갖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걸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본은 맹그는데 우리는 왜 못 맹그노? 만들어 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셨다고. 이후 구인회는 라디오 생산에 총력을 가했다.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9년 11월 드디어 제1호 국산 라디오 A501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1958년에 금성사가 생기고 그 이듬해 1959년에 가을 10월 달에 금성사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뭐 부품이고 뭐 인력이고 기술이고 자본이고 전무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그 전자산업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 구인회와 금성사 직원 모두가 A501의 성공을 확신했다.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지만 국산 라디오를 제작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냈다. 열악했었죠. 그 곤비아 라인에 한 20-30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생산하는데 여자 정원분들 보면은 생활 어려우다 보니까 출근할 때 보면은 제대로 된 신발을 못 신고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들어오는 정원을 많이 본 것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섣부른 기대였던 걸까? 대중은 금성사의 라디오를 외면했다. 미군 부대를 통해 들어오는 밀수품과 중고 라디오를 수리해 파는 전파상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당시 열악한 전력 상황 탓에 라디오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자
비난의 화살은 모두 금성사에게 향했다. 그렇게 적자 운영이 수년째 계속되자 금성사 내부에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라디오 사업을 중단하느냐, 강행하느냐, 갈림길에 선 구인회. 그 순간 뭐든지 10년은 해봐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 당시 가격이 비쌌어요. 라디오가 뭐 같이 나왔냐면 선풍기가 같이 나왔어요. 선풍기도 잘 안 팔리고 라디오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라디오 가격이 금성사 직원의 3개월 가격이 있었거든요. 3개월분 월급에 맞먹는 가격이니까 팔릴 리가 없죠.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공보부 장관이었던 이원우가 구인회에게 하소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구인회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금성사 방문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 라디오 제작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또 굉장히 라디오 보내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부의 PR, 이게 가장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정책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PR 방법이라는 게 그 당시 신문밖에 없는데, 신문이라는 게 문맹률이 그 당시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맨 먼저 이제 각 농촌에 앰프 놓기 운동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거로 또 온 거죠. 금성사가 라디오 판매 부진을 겪었던 1960년대 초반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혁명정부가 막 정권을 잡았을 무렵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시급했고 라디오는 거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5,000대의 라디오가 순차적으로 배부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정책을 알렸고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정부로서는 작전 성공이었다. 그 후 정기적으로 금성사의 라디오를 구입해 농어촌 전역에 배부하기로 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를 애당초는 문공부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구매는 조달청에서 했어요.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논아주길 누가 논아줬냐 하면 농협에서 논아줬어요. 그래서 문공부에서 올 때부터 어떤 농협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이렇게 다 계획을 짜가지고 왔어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금성사의 라디오는 재조명을 받게 됐고 1962년 말에는 사원수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 여세를 몰아 해외 진출까지 성공시킨 금성사. 한국 전자산업의 최초 수출품이란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그 무렵 구인회는 또 다른 제안을 받게 된다. KBS가 텔레비를 인수한 게 말이죠. 1961년도란 말이에요. 61년이고 실제로 방송을 시작한 게 61년도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텔레비 방송을 시작을 하더라도 텔레비가 없으니까 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공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방송협회에서 외제 텔레비 2만 대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대가 보급이 되고 그건 서울 지역만이에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정부에서 금성사한테 기술 도입을 해서 텔레비를 만들어라 이렇게 공고했죠. 시대 변화에 편성하기보다는 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온 구인회. 하지만 텔레비전 사업만큼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 텔레비전 제작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전무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전자제품을 수리해 팔던 전파상을 텔레비전 제작자로 영입. 기술 제휴를 맺은 일본의 히타치로 보내 텔레비전 제작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내가 입사해가지고 그때 제품 기획이 돼 있었고
그 이제 66년도에 일본 히다치와 그 기술 제휴 계약이 이제 되면서 일단 그 기술 연수도 하고. 그리고 1964년 텔레비전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회는 또다시 일을 벌였다. 그만큼 그는 텔레비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했고 자신에 차 있었다. 1966년 마침내 최초의 국산 텔레비전 VD191을 세상에 선보인다. 금성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골드스타는 이때부터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심벌이 되었다. 월남 파병 장병들한테 그 특별 서비스에 면세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그 면세 티켓들을 가져와서 사면 특별 서비스가 안 걸리니까 한 40%가 쌌죠. 그래서 그 장병들이 와서 그 티켓들을 팔기도 하고 자기가 텔레비전 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당시 텔레비전 한 대의 가격은 약 6만 8천 원.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과 맞먹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대중은 국산 텔레비전에 열광했다. 텔레비전을 사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자 추첨을 통해 판매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68년도에 텔레비전이 금성 흑백 TV전이 나오면서 그것도 처음에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슨 경쟁이었어요. 뭐 10대 1, 20대 1, 30대 1 그거 하나 살려면 그렇게 물품이 많지 않으니까 예약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혀야 텔레비전을 살 수 있는. 그때 이제 텔레비전 오면서 막 인물 순위를 뽑아가는데 날 제일 먼저 뽑으러 왔어. 목소리가 너무 이쁘니까 저 여자가 누군가 하고 왔다가 이제 실망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 지금 생기면서 바뀌었지만 그때 연속곡의 인기라는 건 뭐 말도 못했어.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면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드라마 속 배우에 대중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기사님 식당, 기사님들 식사하는데 거기 꼭 해놔요. 그러면 7시 반에 수사반장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모든 자기 일을 전폐하고 모두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TV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든다 하는. 그 집 마당으로 다 모이는 거야, 연속곡 볼 때는. 근데 그냥은 안 들여보내고 먹을 거라도 뭐 하나 가져가야지. 입장료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떡이든지 뭐 과자든지 무슨 양념엔 무슨 김치든지 이래가지고 그 집을 갖고 문 앞에 들어가면 앉혀줘.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마당에 쫙 앉아갖고 연속곡 듣고. 그렇게 텔레비전은 대중의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지구 반대편 저 멀리서 날아오는 사전 오기 승전보에 온 국민이 TV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때 홍수환이 모르면 간첩이었죠. 그때 그 홍수환이 알아줘서 참 고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인터뷰할 때 엄마야 나 참편 먹어서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대한 국민 만세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어머니도 스타 됐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시장에 가서도 다 알아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 돼갖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좋았죠 그때. 이렇게 금성사 TV가 최고 주가를 달릴 무렵 구인회 중마고우였던 이병철이 금성사를 둘러보고 간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1969년 설탕을 만들던 이병철이 돌연 전자산업 진출을 선포한다. 친구이자 사돈이었던 이병철의 배신. 이로써 금성사는 최대 위기를 맞는다. 그 후 계속된 금성과 삼성의 경쟁. 4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피말리는 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이병철 회장은 막내고요.
막내인데 장남을 이겼을 수 없으니까 장남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다른 세상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혼자만 그 일하는 아주 외로운 천재형 기업가고요. 구인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면 장남이에요. 그 장남이고 집안의 4대째 집안의 모든 약간 기울어 가진 집안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들을 다 어우르고 그 다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항상 협동, 그 다음에 동업부의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 이병철 회장은 효율을 중시하는 거고. 전자제품을 만들며 청춘을 보냈던 옛 금성사 직원들. 당시 기적과도 같은 제품들을 보니 그 시절의 영광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선대 회장께서 특별히 그 품질 관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죠. 100개 중에서 1개가 불량이 나더라도 99개의 불량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참 정말 우리가 이 참 선배 이 선배들이 이 훌륭한 이런 제품을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었다는 것은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품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개척자 구인회.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부터 국산 치약과 비누, 그리고 전자제품의 대부분을 최초로 만들어낸 구인회. 남이 가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그의 사업가적 감각은 탁월했다. 우리가 지금 벤처 한 게 2000년대부터인데 구인 회장은 50년대부터 벤처 정신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를 안 만든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라디오, 테레비,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등. 근데 플라스틱 전 제품 최초예요. 그 화장품도 최초고.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하게 됐냐? 벤처 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초로 만드는 개척자 정신과 함께 상품 광고에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감각까지 천재적이었던 구인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서방님, 한양 가시더라도 소쩍 본 듯이 이렇게 작을 수시 없어서. 금성샛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이처럼 매사 창조적이었던 구인회에게 새 제품 개발은 숙명이었을지 모른다. 금성샛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선명 텔레비전 샛별. 자고 나면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일념으로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발전, 개발, 또 발전, 개발 이렇게 온 하나의 역사니까 과거의 흑백 TV를 보면서 야 지금 TV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고 마중물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로 창립 57년을 맞는 LG그룹. 기술력이 없어 일본 기업에 의지해야 했던 작은 회사는 57년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결정적 순간에 더욱 빛났던 그의 선택이 지금의 LG그룹을 잇게 했다.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사업장에서 8만 7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60조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에서 시작된 금성사가 세계가 주목하는 전자산업 대표 기업 LG가 되기까지 구인회,
그의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원동력이 됐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불안한 미래를 택했던 구인회의 도전. 이 시대의 벤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I don't know where I'm going. Never been here before. It's not a place I've been growing. It's not what I am waiting